하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일대 정체가 꾸준한데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부근까지 8km 구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되고 또 호법 부근에서 2km 구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선 장관 경질, 경찰청장 경질, 총리 경질 얘기까지가 언급이 되는 게 인사의 문제고요. 또 수사나 조사로 따지면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기에 지금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경찰이 셀프 수사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또 책임 추궁이 있는 방이고, 그러다 보니 특검 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요 대목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저는 여기서 검수완박 가지고 막 여기서 논쟁을 하고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초동 수사는 어찌됐든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당장 한동훈 장관이 합시다라고 결정하더라도 특검을 누구로 할지, 특검 인원 어떻게 꾸리고 사무실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할지 아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검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재난 그 자체에 대한 수사권은 사실 분리가 되어 있는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합동수사단이나 이런 거를 꾸리는 것도 조금 아직 어색한 상황이고, 경찰이 일단 초동수사를 잘해주기를 좀 지켜보고 부족하다면은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호도하는 거다. 말씀처럼 사실은 경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일반 국민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패나 경제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 쪽에도 보면 경찰이 모든 행위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거든요. 경찰의 잘못은 뭐든지 수사할 수 있다? 네. 경찰 공무원의 모든 거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거를 마치 대형 참사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네.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것도 경찰의 직무유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국문을 호도하는 거죠. 그럼 예전 같으면 지금 경찰 예를 들어서 서울청이라든지 용산서라든지 여기에는 압수수색을 검찰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특별수사팀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직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이라든지 용산서장을 상대로 수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보면은 서장실은 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없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인간 가게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이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난번 법안 조정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빠진 거는 맞지만, 네, 경찰의 직무유기 등등은 그게 과연 대형 참사와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동의하시는? 네,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진짜 지금 현근택 변호사 주장이 맞네요. 한동훈 장관은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좀 더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재난에 대해서
경찰의 범죄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게 뭐 용산구청이라든지 경찰이 아닌 다른 뭐 주체들의 뭐 문제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또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과 다르게 아무래도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한 14만 정도 되니까 입직 경로도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순혈주의가 뭐 있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특히 또 경찰 내부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또 경찰들이 또 더 잘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 경제, 범죄 등 얘기했을 때는 그 등으로 뭐 다른 걸 막 늘렸어요. 그 시행령 조정으로 그렇죠. 했었죠. 시행령으로.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건 애써 무시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사건, 관련된 사건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현행법에도 보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경찰의 모든 범죄,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등을 확대 해석할 때는 적극적이면서 다른 이 경찰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범죄 하는 거에는 있는 법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국정조사 요구나 특검 주장은 너무 빠르다라는 지금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원래 국정조사 같은 거는 뭐 수사와 병행은 안 됩니다만 예전도 보면 뭐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보면 같이 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 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계된 사람들만 부르고 피의자가 아니면은 뭐 참고인 정도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데 국정조사는 사실은 범법 행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하고 할 수 그다음에 있죠.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도 개선해야 되는지 다만 아니면 강제 조사권 같은 게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국정조사하는 게 더 맞죠. 당장의 뭐 수사 부분은 뭐 특검이라든지 가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국회에서는 국회 일을 하고 그게 결국은 제가 보기엔 국정조사일 것 같고 수사의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지금 뭐 검찰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검찰이 안 한다 그러면 경찰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좀 더 많이 행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모든 걸 다 그냥 뭐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이런 것보다는 뭐 청문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열고 국정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요. 현 변호사의 말씀처럼 수사되고 있는 내용과 정책적인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근데 해보면 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경찰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국민들 관심이 높다 보면은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질의들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뭔가 이런저런 혼선이라든지 이게 이 에너지의 분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동수사는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예방책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되는지 관련해서 국정조사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게 국회 역할이 왜 필요하냐면요. 수사는 사실은 수사 결과 나중에 기소되거나 기소해서 할 때 발표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기소해서 법원에서 유죄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 과정이 공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대신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뭘 했냐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만 맡겨놓으면 사실은 그냥 조사하는 내용이 전혀 국민들한테 안 알려지거든요. 저희도 저희 여당도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다라고 보고 저는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범죄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부적절했던 것들도 다 따져보는 거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봐도 국민적인 지금 그 여론의 상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 경찰도 그걸 아니까 500명에 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갖고서는 전격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지나면 국회 국정조사도 아마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단계의 수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물론 그 과정에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검찰이 계속 손 놓고 있느냐 아니면 경찰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거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경찰 수사 결과가 다 나온 후에 또 혹시 뭐 논란이 있거나 그러면 특검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월호 때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수사할 때는 뭐 그냥 해경 몇 통과 이 부분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특검하면서 이게 결국은 처벌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사실은 너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다음에 실체적 밝힌 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유가족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어쨌든 시스템대로 굴러가자.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 얘기를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별로 수사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생각이 왜냐하면 권한이 있는데도 안 하니까. 그리고 합의의 검수완박법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걸 약간 검찰의 수사권을 좀 확대시키는데 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 계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듯한.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받아서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결국 현 정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해경이라든지 지금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의 수사는 저는 아마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거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뭐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도 보고가 늦었던 것을 보면 이 높으신 고위 뭐 행안부 장관이 됐든 그 위에 대통령실이 됐든 이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상황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발생 보고 자체도 늦는데 그럼 이거 법률적인 어떤 책임이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책임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무슨 대통령과 저희 정부의 고위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각각의 죄목별로 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어라고 쪼개놓는다는 게 얼마나 좀 이상한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순점들은 발생시킨다.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검찰의 수사 총량을 좀 줄여나가고 수사관들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막 그어버리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 사이의 힘의 관계라고 하는 면에서 만약 본다면 네. 검찰은 이번에 어떤 그 경찰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를 뭐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찰 망신 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고 검찰총장 출신이 또 대통령이 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또 너무 이렇게 막 경찰을 수사해서 본청을 뭐 압수수색 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뭐 이것 때문에 뭐 야당 수사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닌데 아니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는 200번도 압수수색하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계속 어쨌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검찰에 분명히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해라 그러시지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그거는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내립니다. 아무튼 요 경찰에서 뭐 대규모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이 대목은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요 얘기가 나온 거는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 주장과 같은 게 민주당에서 목소리가 크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 검수완박 그 법 때문이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검찰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문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죠. 아마 그 경찰 고위직 감싸기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면은 당연히 검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뭐 그런 걸 저희도 주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임 추궁은 아무튼 행안부 장관까지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고 총리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런 사안입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 계속 뭐 신문 총리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도 사실은 주도권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뭐 대통령도 보면은 이상민 장관하고 같이 뭐 조문을 가고 이러면서 이상민 장관보다도 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마 국민들도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이 해임하냐 안 하냐에 더 관심이 있지 한덕수 총리 자체는 뭐 해임하든 안 하든 뭐 배수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거죠. 총리로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다 그러면 뭐 한덕수 총리도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뭐랄까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큰 참사가 일어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옷을 벗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원래 같으면 한덕수 총리가 꼭 옷을 벗어야 되나라고 하면은 약간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이런저런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지금 행정부를 제대로 통할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뭐 현 변호사의 말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총리한테 너무 힘을 안 실어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총리 정도 되면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역할을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장관들 불러가지고 더 힘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글쎄요, 한덕수 총리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처음에 모셔왔을 때 기대했던 어떤 경륜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드러나고 있어서 저도 한덕수 총리는 별로 그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개각 요인이 뚜렷하게 발생을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또 5월 정권 출범 이후 아직도 공석인 장관 자리가 있는데 이 개각은 또 언제 되나? 뭐 그런 걱정도 많아요. 아니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뭐 당장 그냥 그만두고 나가지 않더라도 후임자를 찾을 시간 어느 정도 주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쯤 연내에는 되면은 정리? 예, 뭔가 또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새롭게 이게 반전을 할 만한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총리 변경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뭐 그만두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만두겠다든지 이제 그런 의사표현을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을 못 구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 그러면 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총리든 장관 할 사람을 왜 못 구하겠습니까? 근데 현재 있는 분들을 그냥 끌고 간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진상 규명하거나 이거에 대해 대책을 내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관련해서 뭐 처음에는 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주장했다가 이제 그 글을 또 내리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또 같은 그 남영희 부원장은 잘못된 사진을 퍼날라서 또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방송들이 안전 위협에 대한 보도는 일절 안 하다가 사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을 또 질타해가지고 역시 또 이건 당론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익이 또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이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언급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 얘기 뭐 저도 뭐 부적절하다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김성중 의원 같은 얘기도 박성중 의원. 그렇죠. 박성중 의원 같은 얘기도 정말 부적절한 얘기죠. 아니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그러면 이태원 행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심지어는 요새는 또 뭐 문재인 정부 탓하고 이런 분들도 저희 당내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 물론 저희가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시스템을 이어받는 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전 정부 탓만 그렇게 막 많이 할 거면은 뭐 정부를 받지를 말았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저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는지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착오는 없었는지 이거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언론을 얘기하고 전 정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 화가 나시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다. 그리고 야당에 비해서 여당 구성원들이 더 언행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 뭐 거기에 간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도 얘기했는데 마치 이제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부분입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 용산 이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700~800명이 동원되고 있는데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서 추가 근무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서초 집에도 지금 기동대가 한 2~3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용산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산에 이 사실 안 갔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불필요한 한남동 관저. 그렇죠. 예. 거기 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용산 경찰서에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원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용산 경찰서장도 그날 집회 현장에 가 있었고 어쨌든 자기 지역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출퇴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용산 대통령실 경호 문제도 있고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아마 집회 물론 집회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여기에다 경찰의 지휘부 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포커스가 가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놓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지적할 부분이라고 이런 건 좀 사실 좀 과한 얘기시죠. 예를 들면은 뭐 경비하는 인력은 원래 이제 따로 배치가 돼 있었던 거고 만약에 현 변호사의 말씀처럼 다른
예비 인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인력이 다 용산에 가 있었다면은 뭐 그 말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따로 기동대도 있고 여력도 있었던 상황. 이태원에서 인력을 빼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거는 좀 부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경찰력 배치의 전반적 상황 점검 및 문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마치 용어로라도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생겼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경찰의 모든 시선이 대통령실과 용산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그러니까 시위라든지 아니면 경호라든지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 놓쳤느냐. 그 원인 분석할 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경찰력 배치의 전반적 상황 점검 및 문제 지적. 이건 필요하다.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직접적인 뭐 원인처럼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한 거죠. 정리하면서 우리가 후반부 공통 질문이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어이없던 말 이제 요거를 제가 안 여쭤봤는데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시고 정리합시다. 아니면 저는 다 말씀 대부분 뭐 드리면서 드렸고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용산구청장도 저는 진짜 해야 되고 선출직이라서 뭘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저희 국민의힘 윤리위 강한 칼을 휘두르는 윤리위라도 뭔가 정말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떠오르는 얘기들도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선택한 자유 의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마치 이게 무슨 범죄지라든지 가지 못하면 김성애 전 이제 비서관인데 다문화 뭐 종교비서관인데 사실 이제 가지 말아야 될 때 간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 책임으로 자꾸 이제 돌리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데 개인들이 당연히 갈 수 있는 데죠. 거기 못 갈 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갈 수 있는 데인데. 네. 저런 사람은 빨리 잘라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제 국가 애도 기간 끝나고 이제 추모의 시간 우리가 함께 가졌고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지 어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지는 사람은 책임지고 시스템을 바꿀 건 바꿔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펜바흐 작곡 자크린의 눈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